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2배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지금 종목까지 전부 다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같은 핵심적인 미래산업 그리고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본연의 지금 사업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단기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철강 최대 생산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중국 쪽에서 경기 회복이 되지를 않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연쇄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철강 쪽에 최대 이제 수요가 부각을 받는 부분이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강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의 업체들이 4분기 철강 대규모 감산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중국 쪽이 이제 감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철강 업계에 매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최근에 철강 주가가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1위,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철강 기반으로서 2030년 매출 100조를 목표를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철강, 2차 전지 그리고 수소까지 이 트로이카를 통해 가지고 매출 대규모로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현재 지금 포스코가 2050년까지 수소 캐파를 700배를 확대를 한다. 70배가 아니고 700배 확대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이후로 이 수소 캐파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서 부각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쪽에 지금 외국인 지분이 20년 동안의 최저치입니다. 기존의 한 50% 정도에서 최근에 30%까지 급격하게 한 40%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외국인 공매도 때문이겠죠. 지금 현재 철강 실적 기반으로서 주가 상승 조금만 터져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쇼스키즈가 강하게 터져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포스코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되었다. 4분기 중국 철강 감산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는 지점이고요. 증권 업계에서 포스코 본연의 철강 사업 가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은 대부분의 매출이 철강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지점에서 철강 사업 가치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2차 전지 분야 같은 경우도 사업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이 관심도가 집중이 되는 것만큼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와주고는 있다라고 하는 거. 현재 지금 철강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 수소 같은 종합 소재 회사로서의 밸류에이션이 부각을 받아줘야 된다. 아직도 주가가 싸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내일 이제 수소 환원 제철 조성 사업 공청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소 환원 제철에 지금 이제 이 제철소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그 제철소 주변에 그러니까 포항 제철소 주변에 이제 땅이 없는데 현재 환원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새만금처럼 간척지로 바다를 메꿔 가지고 이제 이 제철소 건설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입니다. 뭐 환경단체나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고는 있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뭐 별다른 차질 없이 이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수소환원 제철이 굉장히 중요한 포스코 그룹의 경쟁력으로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철강석이 이제 자연에 존재를 할 때 철강석에다가 O2 산소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쓸 수 있도록 이 O2를 떼어내는 소재들 이런 거를 인제 환원제다 이렇게 인제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코크스 같은 화석 연료를 굉장히 열원으로 때워 가지고 엄청나게 온도를 올려 가지고 이제 이 산소를 떼어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수소 환원제철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 대신에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수소에다가 이제 산소를 더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H2O 해 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탄소 배출이 거의 뭐 하나도 안 나온다. 90% 이상 인제 탄소 절감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만 배출이 되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제철 공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당 부분이 내년 착공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글로벌 철강사 경쟁력 1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철강 업계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전기차가 굉장히 이런 성장력을 가지고 뭐 테슬라나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 탄소 중립이라는 메가 트렌드 하에서 운송 수단에서 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지금 이제 그 개념으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상 디젤이나 휘발유 연료 쪽보다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발전 사업에서 굉장히 대규모 탄소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전을 하는 게 1차 산업 쪽에서 그러니까 중화학 분야에 있어서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 이쪽 분야에서 특히나 철강이 이 철강석을 녹여 가지고 인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탄소를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 친환경 철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수소 환원 제철에서 기술력을 지금 글로벌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겠고요. 친환경 철강 기술 개발에 따라 가지고 이 철강 사업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철강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수소 환원 제철 포스코가 만들 수 있는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철강보다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프리미엄이 나와 줄 수밖에 없겠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철강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성장성 같은 경우도 없고 글로벌 인제 수요에 따라 가지고 기대가 될 수 있는 매출 같은 경우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매출이 나오고 일자리를 어마무시하게 창출을 할 수는 있지만 주식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철강 주식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겠죠. '좋은 주식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겠죠.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 가치를 받아줄 수밖에 없겠는데 친환경 철강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 매출 캐파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기업 철강 사업에 대한 기업 가치 자체가 재평가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 기업 CF 인더스트리즈와 사업 협력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블루 암모니아 사업을 공동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LNG 같은 천연가스가 지금 이제 이 안에 이 탄소를 함유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통해서 뭐 떼어서 뭐 인제 전기를 만든다라고 하던가 이때 인제 탄소 배출이 대기 중으로 어마무시하게 인제 나와 주게 되는데 그전에 여기에다가 탄소를 빼주는 그러니까 이 탄소를 빼 가지고 수소로 만들어 주는 이 공정을 인제 수소를 개질한다. 천연가스를 개질한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탄소를 포집하거나 저장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천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한 그 인제 연료가 블루수소다라고 인제 칭해지게 되는데 이 블루수소로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이 암모니아를 왜 만드냐? 이 블루 암모니아로 만들었을 경우에 날아간에 운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리고 암모니아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이 수소를 추출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암모니아 수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관점에서 암모니아는 수소다.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그래서 국내로 들여와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블루 암모니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소를 대규모로 생산을 하겠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포항제철소 쪽에서 수소 환원제철에 대규모로 이제 실험이 가동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수소 혼소 발전 같은 경우도 활용 계획으로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50년 수소 700만 톤의 생산 체제를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2040년 기준으로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수소 양이 한 400만 톤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 국내에서 충당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수소 규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규모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이 수소 사업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사 입장에 있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탄소 전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30년 수소 생산에 있어서만 매출 2.5조 목표로서 2050년까지 수소 캐파 700배 이상으로 확대 계획이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소 생산 사업에서만 매출이 2조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뭐 산유국들에게 설치를 해주는 수소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린 수소를 만들어주는 엔지니어링 수소 프로젝트, 그린 수소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만드는 수소 환원제철이다라고 하던가, 여기서 나와주는 부가적인 수소 매출 규모가 2040, 50년 규모의 굉장히 중요하게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해당 부문에 있어서 수소를 생산부터 운송과 저장, 활용까지 하는 수소 사업의 전반적인 밸류체인 전부를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그린 수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밸류 체인들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겠고, 수전의 사업이라고 하던가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운송을 통해 가지고 추출을 하는 그런 사업들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수소 충전소 사업, 아니면 수소 발전에다 수소 환원 제철 사업까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공급부터 수소 활용을 하는 그린 수소 분야의 풀 밸류 체인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50년에는 글로벌 에너지 20% 이상을 수소가 담당할 전망까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수소 경제 전반적인 분야로만 1경 달러 이상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산유국 수장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서도 지배력 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당장의 10년 사이에 탈탄소가 진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사업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방향성 같은 경우는 산유국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국가의 존폐가, 국가의 지배력 자체가, 뿌리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10년, 20년 동안 여전히 지배력을 가지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여전한 지배력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벌어들이는 엄청난 오일 머니를 통해 가지고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서도 지배력 확보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수소가 매우 매우 중요하겠다. 수소는 나중에 천연가스나 석탄처럼 전기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수소를 충전을 하면 휘발유나 경유처럼 자동차도 운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수소를 뭐 수소 환원제철이나 이렇게 이제 쓰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수단으로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석유 국가에서 세계 최대의 수소 생산 및 수출 국가로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비전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미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1차적인 그린 수소 생산 사업에 있어서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이 결성이 됐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초기 단계 사업에서 이렇게 협력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우디가 설치가 되고 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석유 인프라 규모처럼 사우디 내부에 엄청난 그린 수소 생산 사업 단지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수십 수백 조의 그러한 이제 매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수혜를 대규모로 받아줄 수밖에 없겠다. 이미 이제 사우디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해서 포스코 건설 쪽으로 엔지니어링 쪽을 위해서 대규모 지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겠고 그럼 이 그린 수소 생산 사업에 사우디와 포스코가 적극적인 협력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에 있어서 네옴시티에 있어서 포스코 건설 쪽에 대규모 수혜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중동 산유국 오만 쪽에 또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독점 개발 사업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를 통해서 수전해를 해서 이 그린 수소를 연간 22만 톤을 생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가 장기 감산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머니가 이미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수년 동안 축적이 되고 내년까지 고유가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돈을 쓸어 담을 지금 예정인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돈을 축적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임박하고 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의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이슈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차 전지의 성장세는 2026년, 2027년이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서 가장 성장세가 가파라지는 타이밍이 2026년, 2027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2027년 이후에 여전히 성장을 하기는 하겠지만 성장 각도가 둔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수익성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은 2차 전지 사업들을 추구를 하지만 아무튼 2차 전지 사업 자체가 이 수익성이 그렇게 뛰어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세가 꺾이는 순간 주가 관점에선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2027년 이후로 수소 사업이 상업성이 확보가 되게 되면서 글로벌 이슈들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거든요. 수소차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증발이 되어버린 이슈이겠지만 2026년, 2027년 정도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비행기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엄청나게 이제 탄소 배출이 되는데 사실상 2차 전지를 통해 가지고 항공편이 운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수소 관련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이슈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이후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포스코 그룹 쪽에서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탄소 중립이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명 그린플레이션이에요. 친환경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점점 미친 듯이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전기로를 가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철강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열을 떼워서 열고루를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수소환원 제철을 통해서는 전기로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열을 확 전기로를 통해서 900도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친환경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친환경 제철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중국 내 열연 코일 가격이 40%가량의 대규모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 철강 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철강 사업 자체가 그린플레이션의 최대 수혜로서 주목을 받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2020년, 2021년 당시 때 열연 코일 철강 가격이 역대 최고치 막 뚫어버리게 되면서 이때 당시 때 이제 매출 철강 업계가 매출이 50%가 급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 탑3 철강 업체 포스코, 현대, 동국제강 얘네들이 이제 주가가 100%에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할 상장 전에 동국홀딩스겠죠. 얘 같은 경우는 600% 급등세 같은 경우도 나타나줬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철강 가격이 급증을 하는 부분이 주가에 엄청난 펌핑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철강 산업 내년부터 매출 급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작년 이제 포스코 매출 84조였습니다. 100조 돌파 2030년 목표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당겨질 수밖에 없겠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수소 사업이 제3의 사업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철강, 2차전지, 수소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종합 소재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겠습니다. 최근 아무래도 2차전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급증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 이탈이 가속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지분 이탈보다는 외국인 공매도에 따른 허수다. 그러니까 이 매도 자체가 찍히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 지분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개미들이 에코프로에서 보여줬었던 것처럼 굉장히 탄탄하게 주가를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조만간 이 철강 실적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조금만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공매도가 이번에 에코프로에게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학습적인 공포로 먼저 손절을 치고 나가려고 이 공매도가 대규모로 숏스퀴즈를 두드러 맞을 수가 있겠다. 그럼 공매도의 숏스퀴즈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매수가 되겠죠. 대규모 매수가.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외국인이 공매도를 친 만큼 이 매수 같은 경우도 역대급으로 들어와 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단기 급등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은 국면이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통해서도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둔화가 되는 2026년, 27년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I스틸입니다. 강건제 통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포스코 건설 쪽과 시스템 건축 협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사우디 산유국들에게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하던가 뭐 건설이라고 하던가 토목 건설이다라고 하던가 이런 지금 수주들이 이제 쏟아지게 될 텐데 포스코 건설 쪽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우디 국부 펀드 직접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 협력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포스코와 철강 제품 개발을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 이제 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철 개발에 있어서도 협력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배철강입니다. 철강제 표면 처리 강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지정 판매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스코 터미널 내에 스테인리스 강관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문배철강 적극적인 수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 철강 감산 통해 가지고 매출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스틸입니다. 철강 콜센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철강 기업들이 코일을 만들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매 사업자들은 뭐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강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객사들이 쓸 수 있게 알맞게 이제 가공을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스틸이 이제 사우디 쪽으로 철강을 대규모로 또 수출을 했었던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글로벌 토건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 진출 기대감 같은 경우도 나타나게 되면서 단기적인 주가 급등 기대감 커지고 있는 지점이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려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AI, 로봇, 자율주행 같은 4차 산업, 미래 산업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산업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요거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앱 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이제 구글 플레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플레이 스토어.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데죠. 여기 이제 카톡이나 은행 어플 같은 거 설치를 하는 데입니다.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 갈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 글과 함께 매일매일 단타 관심주들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입장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어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위쪽에 별표 치고 2023 2배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 이 부분 클릭하고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은 첨부 파일 있습니다. 첨부 파일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주 상한가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최근에 찍어 드렸었던 뭐 이달 초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9월 1일자로 찍어 드렸었던 라이콘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 기대되면서 30% 이상 한 일주일 정도 안 돼가지고 급등 굉장히 또 강력하게 나와 줄 수가 있었겠고요. 지금 이제 지난달 말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도 SY 이런 종목들 굉장히 중요한 단기 급등 자리에서 또 찍어 드렸겠죠. 얘는 뭐 상한가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한 보름 정도 급등 폭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58% 정도 급등세가 나타나주게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갈 수가 있는 종목들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겁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글과 함께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당일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드리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는 것처럼 당일 좀 수혜 받아줄 수가 있는 단기 단타 관심주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종목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막 그런 목표로서 진행을 하지 마시고 변동성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셔서 부담 안 되시게 한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내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 가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재밌게 단타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업종, 섹터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매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실시간 주요 정보들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핵심 수혜주 종목들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